우리나라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중 1위는 유방암인데요.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유방암 발생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은 편으로 40대가 32.4%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30.1%, 60대가 17.5%입니다. 최근에는 20, 30대, 특히 30대의 유방암이 증가하는 추세로 전체 10%를 차지하는데요. 20, 30대 유방암은 대부분 만져지는 종괴나 유두 출혈 등의 증상으로 내원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기에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유방암을 검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전 국민 대상으로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40세 이상의 여성부터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을 하시면 되는데, 공단에서 송부한 암 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대상자 표지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암 검진 기관을 방문하셔서 검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개인 검진이 있습니다. 현재 유방암학회와 대한유방영상의학회에서 권고하는 바에 따르면 40세부터 69세까지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을 하고 70세 이상에서는 선택적으로 유방 촬영술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진 목적으로 유방 초음파 검사와 임상 유방 진찰을 시행하는 것은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권고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이 원하시면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20대부터 개인 검진 또는 직장에서 단체로 하는 검진으로 유방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요. 유방 촬영은 방사선 피폭이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서 검진을 시작할수록 검진 간격이 짧을수록 방사선에 의한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습니다. 유방암의 발병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환경적인 요인과 호르몬에 의한 요인을 크게 보고 있는데요. 또한 30대 이후 여성의 늦은 결혼과 출산율 저하,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결론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유방암에 의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검사 방법이지만 유방암 진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유방암이 있더라도 10에서 15% 정도의 유방암은 유방 촬영에서 보이지 않는 잠재암이고, 특히 우리나라 여성은 치밀 유방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치밀 유방은 유방 병변을 가리기 때문에 검사의 민감도가 매우 낮아집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조기 유방암은 석회화로 나타나고, 이 석회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검사는 유방 촬영이기 때문에 검사가 귀찮고 아프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조기암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치밀 유방일 경우 초음파 검사를 하면 유방암 진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 건강검진을 받은 후 치밀 유방 소견을 들은 여성분들 많으실 겁니다. 치밀 유방은 우리나라 여성을 포함한 동양권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치밀 유방은 유방에 지방 조직이 적고 유즙을 만드는 유선 조직의 양이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치밀 유방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병도 아닙니다. 유방은 지방과 유선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유선 조직이 많은 유방을 치밀 유방이라고 합니다. 젊은 여성들에서 치밀 유방이 많고요. 우리나라 여성의 50% 이상이 치밀 유방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는 치밀 유방에서 유방암의 위험이 4배에서 6배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요. 치밀 유방이 유방암의 독립적인 위험 인자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많고요.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보고된 바 없습니다. 단지 치밀 유방의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방 병변을 가림으로써 유방 촬영술의 민감도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환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 재발률도 높아 정기검진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만 40세 이상 여성은 국가암 검진 사업을 통해 2년에 1회 유방 촬영술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검진을 받았더라도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판정 유보는 말 그대로 유방 촬영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는데 암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니까 추가 검사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추가 검사가 모두 초음파 검사를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유방 촬영에서 석회화가 보인 경우에는 확대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음파 검사만 하고 이상 소견이 없고 괜찮다는 말을 듣고요. 미세 석회화로 보이는 조기 유방암을 결국 종괴까지 동반하는 진행암으로 발전해서 오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계십니다. 또 판정 유보라는 뜻을 잘못 이해하시고 추가 검사 안 하시다가 다음 검진에 더 진행된 암으로 진단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판정과 권고사항을 꼭 자세히 읽어보시고 권고되는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방암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가 매달 하는 자가검진인데요. 유방암 자가검진은 생리가 끝난 후 약 3, 4일 뒤에 하는 것이 가장 좋고 폐경 이후라면 한 달에 하루를 정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거울을 보면서 평상시 유방 모양과 윤곽 변화를 살펴봅니다. 양팔을 편히 내려서도 보고 양손을 머리 뒤로 올려 깍지 낀 상태에서도 보고 양손을 허리에 짚고 어깨와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어도 봅니다. 다음으로 일어서거나 앉아서 손가락 2, 3, 4번을 붙여 촉진하는데요. 유방 주위는 물론 유두 주변까지 원을 그리며 촉진하고 유두 위아래 양옆에서 안쪽으로 짜서 비정상적 분비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말한 똑같은 방법으로 누워서 촉진합니다. 만약 자가검진을 통해 이상 증상을 발견했다면 즉시 병원을 내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석회화는 유방 조직 내부에 무기질 침전물이 생겨서 유방 촬영에서 마치 소금가루처럼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양성 석회화와 악성이 의심되는 미세 석회화가 있습니다. 양성 석회화는 나이가 들면서 유방 피부나 유방 조직에 생기는 거고요. 거의 모든 사람에서 보이기 때문에 괜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악성이 의심되는 미세 석회화는 조직 검사를 해서 양성인지 악성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석회화가 종괴를 동반한 경우라면 초음파를 통해서 간단하게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는 미세 석회화라면 유방 촬영술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유방암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유방암의 대표적인 증상을 통증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가임기 여성 중에는 유방 통증을 흔히 경험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통증이 유방암의 원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유방암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통증 없는 멍울인데요. 하지만 덩어리가 만져지려면 암의 크기가 일정 크기 이상이 돼야 합니다. 유방 종괴는 크게 낭종, 무록이라고도 하죠. 낭종과 고형 종괴로 구분되는데요. 낭종, 즉 무록인 경우는 매우 흔하게 보이는 소견이고 별도의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간혹 무록이 커서 만져지거나 통증이 동반된 경우는 물을 빼주는 간단한 치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고형 종괴인 경우에는 초음파에서 보이는 모양에 따라서 양성 종괴인지 악성의 가능성이 있는 종괴인지 판단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양성 종괴이고 섬유손종이 많습니다. 섬유손종은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질환으로요. 모든 결절을 제거할 수도 없고 제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해서 크기나 모양의 변화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괴의 모양이 악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직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유방 초음파 검사는 실제 임상에서 치밀 유방의 제한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방 초음파 검사는 방사선 노출이 없고 유방 압박이 없어서 통증 없는 좋은 검사 방법이지만 초음파 기계와 검사자의 술기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방 초음파 검사는 어떤 기계를 사용하는지 또 초음파를 하는 의사의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판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소견을 병변으로 볼 것인지 또 병변의 악성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병원과 기관마다 판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으면 유방암 발병률이 낮아지나요? 아닙니다. 브래지어를 하게 되면 겨드랑이의 림프기관을 압박해서 독소가 생겨 암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던데요. 가짜 뉴스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 암학회에서도 이 주장은 근거도 없고 통계적인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고요. 브래지어 착용이 유방암의 원인이라는 연구가 학술지에 게재된 바도 없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가슴 성형을 위해 보형물을 넣었다면 유방 촬영을 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유방 촬영할 수 있고요. 유방 촬영과 초음파로 검사하시면 됩니다. 유방 촬영을 할 때 많이 눌러서 혹시라도 보형물이 터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매우 드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형물이 아니라 유방 내에 실리콘이나 파라핀을 주입한 경우는 유방 촬영이나 유방 초음파 검사로 암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MRI를 하셔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유방암은 국내 여성암 1위를 차지하며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방암은 조기 발견에 치료에 임하면 완치율이 높지만 가슴은 여성을 상징하기에 유방암을 진단받았을 때 자존감 저하와 심리적 위축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되므로 발병 전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유방암 검사, 특히 유방 촬영술은 영상의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상의 질이 잘 관리되어 있고 되도록 경험이 많은 유방 영상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유방 촬영 판독과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유방암 진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본인이 언제부터 유방암 검진을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증상이 없고 가족력이 없는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국가암 검진을 하시면 되고요. 증상은 없지만 가족력이나 본인이 고위험군에 해당된다면 30세부터 임상의사의 진료를 받으신 후에 검진 계획을 개인적으로 짜시면 됩니다. 만약 만져지는 혹이 있거나 유방에 이상 증세가 있다면 바로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고요. 간혹 증상이 있어도 무료 검진 시기를 기다렸다가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유방암을 예방하는 법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빨리 발견하는 것이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